운동을 하고 샐러드를 챙겨 먹으며 간헐적 단식까지 하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태라면 지금의 방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 행동들이 안타깝게도 기능이 떨어진 세포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오늘은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입니다. 가장 먼저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흔히 카페인이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생화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사실인데요. 카페인은 인체에 단 1의 에너지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로를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뇌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수용체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뿐이죠. 이러면 뇌가 피로를 감지하지 못하니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오판하지만 실제 신체는 한계 상황까지 몰려 있거든요. 이때 카페인은 부신을 화학적으로 강하게 자극해서 몸에 남아있는 호르몬을 강제로 배출시키는데 연구에 따르면 커피 두세 잔 분량인 카페인 약 200에서 300mg 섭취할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 코티솔이 일시적으로 30에서 5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부신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여 남은 에너지를 탈탈 털어서 쓰는 셈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아데노신 수용체의 수를 늘리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커피를 중단했을 때 전보다 훨씬 더 극심한 피로와 두통이 몰려오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강제로 각성된 시간 동안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은 무너지고 24시간 생체 리듬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유익한 자극이 되지만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세포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건강한 세포는 이것을 제거할 능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만성 피로 상태의 세포는 이미 항산화 방어 체계가 손상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와 세포막을 무차별적으로 산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생산해야 할 기관이 물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운동 직후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뇌는 생존을 위해서 교감신경을 급격하게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운동 후 불안증과 불면증이 생기고 며칠 동안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는 현상이 이 때문입니다. 식단 관리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생채소 샐러드도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열하지 않은 채소의 단단한 섬유질, 세포벽을 분해하는 일은 에너지가 고갈된 위장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가 되곤 하죠. 건강을 위해서 섭취한 샐러드가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섭취가 되어버리는 거죠. 체중 감량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간헐적 단식 또한 부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험한 저혈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식 중에 손떨림, 식은땀, 심계항진이 나타나는 것은 몸이 강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식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을 굶거나 너무 일찍 식사를 마치고 수면을 취했을 때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수면 중에 떨어진 혈당을 방하지 못해서 뇌가 강제로 신체를 깨웠기 때문인데요. 저염식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특별한 의학적인 적응증이 없는데도 극단적인 저염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세포 에너지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로버트 나비오 박사가 제시한 세포 위험 반응 이론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 기관이 아니라 세포 내 환경을 감시하는 센서 역할을 하거든요. 바이러스, 독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위협이 감지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즉시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고 방어 상태로 전환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피로는 연료의 부족이 아니라 세포가 방어 태세를 유지하느라 에너지 대사를 중단한 상태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호르몬의 수치는 정상 범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포막이 산화되어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져 있으면 호르몬 농도가 충분해도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수용체의 구조가 변형되어 호르몬이 결합하지 못하는 호르몬 저항성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섭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복부 비만만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는 과식이 원인이 아니라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코티솔이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호르몬은 간에서 해독되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인체는 이 물질을 지방, 특히 복부에 저장하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내장 지방 조직 내에서 활동성이 없는 호르몬이 다시 활동성이 있는 상태로 전환된다라는 것인데요. 활동성이 없는 코티솔을 다시 활동성이 있는 코티솔로 전환시키는데 이때 재생된 코티솔은 지속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복부 지방의 축적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페인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채소 대신 충분히 가열 조리한 채소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위장간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극단적인 저염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와 함께 과도한 가공식품, 짠 음식은 줄이고 품질 좋은 소금을 적정량 사용하는 것이 세포 기능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 콩팥 질환이 없는 분에게는 과도한 저염이 오히려 컨디션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 B5와 비타민 C가 필수적인데요. 비타민 B5는 미토콘드리아 대사의 핵심 연료인 아세틸코A의 재료이며 비타민 C는 부신 호르몬의 합성을 돕는 필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의 섭취도 필수적인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장에서 마그네슘 재흡수가 억제가 되어서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수면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R 프로그램이라는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장내 환경을 체계적으로 복구해야 하는데요. 먼저 장 속에 있는 나쁜 세균을 없애고 소화가 잘 되도록 부족한 위산과 효소를 채워주고 그 후에 좋은 유산균을 다시 보충하고 마지막으로 아연이나 글루타민과 같은 영양소로 손상된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막이 튼튼해져야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야 비로소 뇌가 안전 신호를 감지하고 방어 태세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체를 강제로 자극하는 행동을 멈추고 세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강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맵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